그 경찰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이제 나중에 다 그 밝혀내서 일본에 발각이 되는 바람에 21년 이후에는 그 조직이 이제 와해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1921년까지는 그 연통제에 의해서 국내에서 예를 들면 독립운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세금과 공채의 발행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조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활동은 외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적인 기구였던 국제연맹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을 해주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행하고요. 그렇지만은 국제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적인 열강인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의 이게 이제 소위 청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는 중국의 이제 선문이 나중에 이제 남경의 그 광동이죠. 광동의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서도 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정한 몇 사람들을 파견이 돼서 거기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제 지원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뭐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서 뭐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소련, 러시아는 그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에 의해서 피어간민족, 식민지 국가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활동을 이제 펼쳐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1910년부터 19년까지 시기에는 일본은 헌명경찰을 동원한 무력에 의한 무단 통치에서 조선인들을 철저하게 무력에 의해서 진압을 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9년 만에 조선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항을 일으키게 되자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일본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당시에 세계 열강들이나 세계 국가에다 얘기하기를 우리가 무력으로 힘에 의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선인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로 한 것이고 조선인을 식민 통치로 하면서 조선 국가를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를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세계 방방곡곡에 선전을 했었는데 3일 만세 시위에 의해서 그것이 거짓임이 탄로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는 이제 이 문화적인 그런 조선 민족을 무력에 의해서 이게 통치하기는 계속 통치해가는 것은 어렵겠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는 당시에 국내적, 국제적 모순 대립을 회피하고 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만적인 문화정치라고 하는 형태로 통치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바꾸면서 이제 3대 총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3대 총독이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세 번째 총독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그 총독의 비밀 문서에 보면은 이제 문화적인 조선인들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력에 의해서 계속 지배해가는 것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 지배가는 것은 이제 그런 방식은 그것은 이제 초보적인 통치 방식이고 이제 조금 고도의 통치 방식을 쓸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겉으로는 조선인의 문화의 발달과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의 좀 흥성이라고 해서 지금 민력의 충실. 그래서 이 사이도라고 하는 총독이 내걸은 통치 지침은 조선인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조선인들에게 좀 경제적인 그런 하여튼 이익을 이렇게 좀 할애해주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통치 지침을 내걸면서 조선인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와 또 나름대로 뭐 풍부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바탕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속으로는 소위 3.1운동에 의해서 고양된 조선인들의 소위 항일운동의 어떤 그런 힘을 약화시키는 민족 분열 정책을 추구해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910년 조선인을 식민지로 이렇게 병탄할 때도 조선인들의 관료나 그 당시 관료들에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조선인 그런 관료들에게 일본의 귀족의 자기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유를 했던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일파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본의 그런 식민 지배 정책에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인력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더 많은 계층에서 친일파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상층 계급의 일부 관료라든지 지주라든지 자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부는 매수하고 그들에게는 일정한 이제 약간 출판물의 허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인들의 신문을 처음으로 허용을 해요. 그 전까지는 조선인들의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920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연결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독부 관제도 개정을 합니다. 관제도 개정을 하면서 무단 통치에서는 총독은 군인만이 임명되게끔 했어요. 그러나 이 문화정치 시기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문간들도 임명을 하게끔 하자라고 그 당시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해방될 때까지 문관이 임명된 것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조선인들의 원성이 높았던 두 번째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헌병경찰을 보통 이제 경찰 제도로 이제 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나 교사들도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칼을 차고 시내를 활보한다든가 혹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자유스러운 이제 분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막을 보면은 문화정치기의 통치 인원과 통치 비용이 그 전 시기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경찰서가 1918년에는 전국에 750개소가 있었는데 1920년에는 2,800개로 3배 이상 증가해 갔습니다. 또 경찰 인원도 1918년까지는 5,400명이었다가 18,400명 정도로 증가해 갔고, 이것은 그 이후에도 20년 이후에 이제 증가해 갑니다. 그리고 경찰 비용도 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돼 간다. 그러니까 소위 통치 비용이 3배 이상 증가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치 방식도 유하게 조선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그 다음에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으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한다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내막에 쓰는 이 사이토라는 총독의 비밀 문서에 보면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들을 친일파로 양성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급 관료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지주나 자본가 계층에게서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유학자층 혹은 심지어는 농민, 노동자 계층에서도 이제 친일파 그룹을 양성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즉 1910년 합방 때 친일파를 이제 일부 양성을 해서 그들을 통치를 했지만은 그 인원만 갖고는 이제 그 한정적이었고 1910년부터 19년까지 무단 통치 방식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계층의 친일 세력을 양성함으로써 그들을 식민 통치에 이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3.1운동에 의해서 합일된 그런 독립운동의 역량과 전선을 약화시킬, 분열시킬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이토라는 총독의 비밀 문서에 보면은 1번은 유인물의 이제 17페이지입니다. 신명을 바칠,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그런 직업적인 친일파의 양성을 이제 추구해 가고, 이들을 통해서 친일 여론을 조성해 가고 친일 단체를 조직해서 일본 식민 정책에 협조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혹은 독립운동가들을 적발하게 한다든가 하고 함으로써 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파괴 활동이나 그런 이제 대외 선전을 적극적으로 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친일 여론을 조성하는 단체로서 당시에 이제 지배계층으로 관료나 유학자층, 그다음에 자본가 뭐 이런 층에서 이제 다양한 친일파 단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풍회, 국민협회, 대동동지회 이런 것들이었고,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에선 대종친목회, 이 대종이라는 것은 일본의 연호죠. 유생들은 대동사문회, 이 사문회라는 게, 대동이라는 것은 동은 이제 조선을 일컫는 것이고 사문은 유학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작인에서도 조선인